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악취관리센터 연구원 이준현입니다. 오늘은 대기 중에 있는 악취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악취 시료 채취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복합악취 시료 채취 장비, 현장 출발 전과 현장 도착 후의 확인사항, 그리고 지점 선정 후 확인사항, 그리고 시료 채취 중 주의사항, 시료 채취 기록표 작성 방법, 시료의 운반 및 전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악취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구와 부지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구란 사업장 안에 강제 환기 장치를 통해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높이가 5m 이상인 통로를 말합니다. 사업장에 이러한 배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에서만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돈장이나 기타 축사시설은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부지 경계에서만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구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료 채취 지점은 대표적인 배출구 하나를 제외한 다른 악취 발생원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와 부지 경계에서 각각 채취하게 되고,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구에서만 채취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정악취 물질 측정의 경우에는 배출구가 아닌 부지 경계선에서만 측정하시면 됩니다. 복합악취 부지 경계 배출 허용 기준은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15배 이하이며,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되어 10배까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복합악취 시료 채취 기자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료 주머니는 재질에 따라 테들러백, 테프론백,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백 등이 있으며 3리터에서 20리터 용량의 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합악취 시료 채취 시에는 보통 5리터 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불투명하게 생긴 테들러백의 경우 악취 성분이 시료 주머니 내부 표면에 흡착하게 되어서 악취 포집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시료 채취관입니다. 시료 채취관은 흡입 상자 연결부와 맞는 규격의 테프론 재질의 호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료 채취관은 하나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면 새 걸로 교체하여 사용하시거나 세척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흡입 상자는 내부 압력이 빠지지 않는 밀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분당 1에서 10리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펌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상계는 기상 상태를 시료 채취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료 채취관과 흡입 상자는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세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치공기 제조 장치와 채취관, 흡입 상자를 순서대로 연결한 다음에 무치공기 제조 장치를 가동하여 10분 이상 지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료 주머니입니다. 시료 주머니는 제조사에서 1차적으로 고순도 질소를 통해서 한번 세척하여 나오기 때문에 무치공기로 1회만 취향한 후 직접 냄새를 맡아 시료 주머니 고유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치공기 제조 장치의 구성은 그림과 같은 구조이며, 제조한 무치공기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증류수와 실리카겔 그리고 활성탄을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입상자 준비 사항입니다. 악취 시료는 순간 최대 강도의 악취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흡입 상자를 이용해 시료 주머니를 채울 시 5분 이내에 포집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장에 도착하여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감지되는 악취의 분포 상태, 그리고 대상 지역의 기상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배출구의 설비 고장 등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둘째,
우천 또는 영하 5도 이하의 날씨로 악취 성분이 수분에 흡착되어 악취 농도가 이제 낮게 측정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경계선에서의 풍속이 초속 5m 이상이 되어서 악취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끝나면 현장 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 경계선을 선정하시면 되는데, 주로 사업장을 지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그 부지 경계선이나 악취 발생원이 가까운 부지 경계선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진과 같이 채취관, 흡입상자를 연결한 뒤 흡입상자를 가동하여 현장 공기로 3분간 치환합니다. 이때 시료 채취관 끝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 오도록 고정시켜 채취해 줍니다. 그 후 시료 주머니를 흡입 상자에 안에 연결한 뒤에 현장 공기로 또 1회 한번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흡입 상자마다 채취 시작 시 자동으로 1회 치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한번 받으신 다음에 백을 꺼내어서 공기를 빼주고 다시 포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료를 채취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선정한 지점에서 시료 주머니를 흡입 상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주변 다른 악취나 방해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가 시작되면 채취가 진행되는 동안 기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시료를 포집할 땐 온도나 기압 변화로 인해 시료 주머니가 팽창하여 파손되지 하기 위해서 시료 주머니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여유를 좀 남겨두고 포집해 주시면 됩니다. 채취가 완료된 시료 주머니에는 측정 일자, 일시, 그리고 시료명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료 채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 채취 시 기상이 급격히 변하게 되면 채취되는 악취 성분이 확산되어 기존에 감지되었던 냄새 강도보다 낮게 포집될 수 있으므로 잠시 대기 후에 다시 포집하거나 지점을 변경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풍향을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냄새가 혼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나 인접한 사업장의 먼 쪽 부지 경계선을 정해서 시료 채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돈장의 경우에는 배출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점을 선정할 때 이러한 점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 시료 채취 중 주변 차량의 매연 냄새, 꽃향기, 그리고 탄내 등이 감지될 때는 포집을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였다가 이제 새로 포집을 하시거나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진행하셔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악취 시료 채취 기록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료 채취 일시, 채취자 인적사항,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 그리고 조업 상태 등을 작성해 주시고 시료 채취 동안 측정했던 기상 상태를 작성합니다. 시료 채취 지점 공정 및 시설은 부지 경계 측정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료 채취 주머니의 종류는 시료 주머니의 재질과 용량을 적어주시고 시료 채취자 의견에는 시료 채취 동안 특이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시료 채취 냄새 강도는 항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고 냄새의 주성분은 확실한 악취 성분이 느껴지실 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는 시료명과 분석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의 마지막 단계인 시료 운반 및 전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료 채취가 완료된 시료 주머니는 상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검은 비닐봉지 또는 아이스박스에 이제 보관하셔야 합니다. 직사광선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적 반응을 통해 악취 성분의 조성이 변화하게 되어서 악취 농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 후 48시간 이내에 분석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집이 완료된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석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분석 담당자에게 시료를 전달할 때는 시료 채취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시료 채취 시 특이사항 등을 작성한 시료 채취 기록표와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합학치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로 지정학치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치란 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생활 환경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22가지의 물질을 환경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공정시험 기준상 지정학치는 항목마다 몇 가지의 시료 채취 방법과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을 표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양돈학치를 유발하는 주된 성분은 암모니아, 그리고 황화물, 트리메티라민, 지방산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성분들의 특성을 보시면 주로 썩는 냄새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악취가 돼지의 분뇨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흡수액법입니다. 흡수액법은 임핀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암모니아, 트리메티라민, 그리고 지방산류 4종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흡수액이라는 액체의 악취 성분을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흡수병 2개의 펌프, 유량계 순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각 악취 항목에 따라 악취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용매를 제조하여서 흡수병 2개 나눠 넣은 뒤 펌프로 적절한 양을 흡수시킨 후에 시료 채취가 끝나면 별도의 시험병에 흡수액을 옮겨 담으시고 운반해 주시면 됩니다. 악취용 흡수병은 사진과 같이 둥근 형태이며 대기용 흡수병은 일정한 원기둥 형태로 공정시험법에 따라 흡수병의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흡수액법은 항목에 따라 흡수액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채취하고자 하는 성분에 맞는 흡수액을 미리 제조하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암모니아는 붕산용액, 트리메티라민은 황산용액, 그리고 지방산 4종은 수산화소듐 용액을 사용하시고 지방산 4종의 경우에는 한 흡수액에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한 번만 채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는 동일하게 분당 10리터로 5분 이내로 채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료주머니법입니다. 시료주머니법은 다들 알고 있는 복합학치 시료채취법을 말합니다. 채취 장비는 사진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정학치는 부지경계 측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A, B, 즉 시료 채취부를 지상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 고정시킨 뒤 시료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황화물의 시료 채취는 분당 1에서 10리터로 5분 이내에 채취하시면 되고 황화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료 주머니 내부에 이제 흡착하게 되어서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신 후에 가급적 빨리 분석실로 운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PH 카트리지법입니다. 카트리지법은 알데하이드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료 채취 방법으로서 한 카트리지에 알데하이드 5종이 함께 채취되게 됩니다. 우선 시료 채취 전 카트리지 전단에 오존 스크러버를 부착하여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을 제거해 주시고 사진을 보시면 큰 주사기 모양이 DMPH 카트리지, 그 옆 작은 주사기 모양이 오존 스크러버인데 카트리지 끝 노란 충진물이 있는 쪽이 전단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오존 스크러버를 부착하고 후단에는 펌프를 연결해서 채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므로 카트리지는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한번 감싸 주신 후 시료를 채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는 분당 1에서 2리터로 5분 이내에 채취해 주시면 됩니다. 카트리지 내부에 있는 DMPH 실리카라는 노란 충진물에 악취 성분이 채취되고 분석하기 전 충진물에 흡착되어 있던 악취 성분을 용매를 통하여 추출해서 추출된 액체를 분석 장비로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취관법입니다. 채취관법은 고체 흡착법으로도 불리는데 VOC, 즉 휘발성 유기 화합물 7종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방법으로서 흡착관에 채워져 있는 충진물에 VOC 7종이 함께 흡착됩니다. 악취 성분이 고체 흡착관 내부에 있는 충진물에 흡착되게 되고 이 채취관을 분석 장비를 통해 열을 가해서
흡착되어 있던 악취 성분을 탈착시켜서 장비 내부로 이동시켜서 분석하게 됩니다. 시료 채취는 분당 0.1L의 유량으로 5분 동안 채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악취 시료 채취 시 공통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악취 시료는 대기 시료와 달리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정악취는 악취 방지법상 배출구가 아닌 부지경계선에서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 중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또 시료 채취 기록표에 항목, 채취 방법, 유량, 기상 상태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악취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